교회에 갈 때 항상 가지고 가는 것이 바로 찬송가와 성경책이죠. 그런데 이 찬송가를 둘러싸고 무려 9년 동안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 오랜 갈등이 최근 종식됐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동안의 갈등의 내용은 무엇이고 어떻게 정리가 된 것인지 이승규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자, 네. 먼저 찬송가를 둘러싸고 벌어졌다는 그 사건의 전말부터 한번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네, 그 교인들은 예배를 드리러 갈 때 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를 부르지만 이 찬송가를 둘러싼 정치 지형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예. 우선 찬송가를 둘러싼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출판권과 저작권 때문입니다. 예. 겉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한국교회 연합이나 하나의 찬송가 운운하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저작권과 출판권으로 인한 막대한 이익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돈이 문제가 됐다는 얘기인데, 네. 그럼 이 찬송가 공회라는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부터 한번 소개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어요? 네, 이 한국교회가 통일된 찬송가를 부르기 위해서 찬송가 공회를 설립한 것은 지난 1980년입니다. 예. 1980년 이전에는 예장 통합총회와 기독교 장로회, 감리교, 성결교가 연합해서 만든 한국찬송가위원회라는 곳이 있었고요. 예장 합동총회가 주축이 된 새찬송가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통일찬송가를 만들기 위해서 한국찬송가위원회와 새찬송가위원회가 위원과 총무 등을 파송해 한국찬송가공회를 만든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1980년 이전에는 예장 통합과 기장 등이 보던 찬송가와 예장 합동 측이 보던 찬송가가 달랐는데 네. 1980년부터 다 같이 하나의 찬송가를 보자 해서 네. 찬송가 공회를 만들었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당시 찬송가는 대한기독교서회와 예장 출판사만 찍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가 공회가 이 두 출판사 외에 다른 출판사들, 일반 출판사들도 찬송가를 찍어낼 수 있도록 허락하면서 이 갈등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기독교 서회와 예장 출판사만 찍을 수 있었는데 일반 다른 그 기업이 운영하는 출판사도 찍게 하면서 문제가 됐다. 네.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원래 찬송가 공회가 대한기독교서회와 예장 출판사에만 출판권을 준 이유는 찬송가의 판매 수익을 개인이 갖지 않고 어떤 공적인 기관이 갖도록 하자는 의미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출판사는 공적인 기관이고요. 예, 대한기독교서회는 연합기관 중에 하나고 예장 출판사는 예장 합동이 주축이 돼서 만든 거기 때문에 찬송가가 그 수익금이 개인한테 가지 않고 교단으로 흘러가겠군요. 교단으로 가는 겁니다. 예. 또 이익금을 교단에 배분하거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또 문서선교에 재투자하자는 오래된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출판사만 찬송가를 찍도록 허락한 겁니다. 예. 그런데 찬송가 공회는 일반 출판사에도 출판을 허락하자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품질 및 가격 경쟁을 유도하자는 겁니다. 출판 독점, 사실상 독점 상태니까 이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품질 및 가격 경쟁을 유도하자는 건데요. 문제는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출판권을 확대하면서 기존 출판권을 갖고 있던 단체들을 이해시키는 작업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공회에 참석하고 있던 기존의 교단들, 통합, 합동, 감리교 등은 일반 출판사에 출판권을 넘겨줌으로 해서 찬송가의 무분별한 출판과 질적 하락을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교단들은 찬송가 공회에 출판권 확대 자제를 요청했지만 찬송가 공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법인을 만들어서 일반 출판사에도 찬송가를 출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갈등이 더 깊어진 겁니다.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찬송가 공회와 또 새로 차려진 법인 찬송가 공회가 갈등을 빚어왔다는 얘기인데 최근에 이 갈등이 봉합이 됐다고요? 근데 어떻게 봉합이 된 겁니까? 그 법인과 비법인 찬송가 공회가 두 개가 있었거든요. 이 두 단체가 계속 싸움을 이어왔습니다. 지리한 법정 공방을 이어왔는데 혹시 어떤 내용 때문에 법정 공방을 이어왔던 거죠? 출판권과 저작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출판권, 교단에서는 찬송가 출판이 너무 확대가 되면 이 무분별해지고 질적 하락이 우려된다. 하지만 그래서 출판권을 남용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법인 찬송가 공회는 출판권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오히려 질이 높아진다고 주장을 한 거죠. 이렇게 둘이 계속 싸운 겁니다. 지난 한 9년여 동안. 한쪽에서는 출판권을 확대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고 한쪽에서는 오히려 출판권을 확대하는 게 찬송가에도 좋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리한 법정 공방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일 이 양측이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의 갈등을 종식하고 새롭게 출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찬송가공회 설립 초창기로 돌아가서 통합과 합동, 감리교, 기성, 기장총회에서 이사를 파송해서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 교단에서 5개 교단에서 법인 찬송가 공회에 이사를 파송하겠다는 거죠. 법인 찬송가 공회 역시 교단에서 파송한 이사들을 법인 이사로 등재해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장 중요했던 저작권과 관련된 부분은 찬송가 설립 교단, 즉 통합과 합동, 감리교 등 이 5개 교단이 있다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합의는 이제 쉽게 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뭐 어쩌다가 이렇게 우리 오늘 합의합시다 이렇게 된 건가요? 사실은 양쪽이 거의 한 40여 건이 넘는 법정 공방을 이어왔습니다. 이런저런 가처분도 있고 어떤 그 법정 공방이 있었는데 지난 2월 5일이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의 하해 권고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재판부가 서해와 예장출판사에 4년 동안 독점 출판권을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일반 출판사들은 반제를 사가도록 유도했습니다. 반제가 뭔가요? 이 반제는 거의 만들어진 찬송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출판사들이 그 표지만 없는 찬송가를 사가서 거기에 이제 출판사별로 맞게 표지를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반 출판사에도 수익권을 좀 보장을 해주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상당히 이제 복잡한데 아마 네. 시청자분들도 잘 모르셨을 것 같아요. 네, 이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네, 앞으로는 이런 소모전 논쟁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